대세 하락이라면 네. 그 하락이 깊이와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거는 아까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이 데이터 말고도 뭐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다 한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과거에 한 21% 정도 있었던 이 거품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이때까지 빠졌잖아요. 네. 2013년 말 14년 초, 그러면 뭐 한 2008년 중순부터 빠졌다고 치면 9, 10, 11, 12, 13, 14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락의 폭도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지만 정말 적게 떨어지는 아파트는 한 10% 정도, 많이 떨어진 데는 30% 중반 정도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21%의 거품 가지고도요. 근데 지금은 거품이 2배죠. 그리고 이때는 빚이 별로 없었죠. 금리도 이때는 오히려 내리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올리고 있고. 금리도 너무 많이 올리고 부채도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저는 이 밑으로 저는 몇 년 안에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IMF나 금융위기 같은 큰 경제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시나리오 1은. 그리고 저는 이거가 올지 안 올지를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근데 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만 놓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한 1270원, 8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1300원 뭐 하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뭐다?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는 뭐 의사결정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센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아파트 및 부동산 가격이 순식간에 급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사이에 한 30에서 40% 정도는 순식간에 급락을 할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면 앞으로 1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런 충격파가 없는 겁니다. 예,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고 환율도 진정이 되고, 예, 별다른 경제 충격이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한 4년, 5년, 6년 정도 꾸준하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2010년부터 이렇게 쭉 빠진 거,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쭉 빠진 거거든요. 쌍봉. 예. 근데 이번에는 거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쌍봉이 있어도 아마 상당히 작은 쌍봉일 것 같고, 어쩌면 쌍봉도 아예 없이 그냥 쭉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시기에도 거품 빠지는데 한 5, 6년 걸렸는데 거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한 5, 6년 정도는 거품이 저는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고, 어쩌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바뀌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250만 공급하는 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게 이제 저는 앞으로 5, 6년 뒤라고 보는데, 만약에 하락의 막바지에 이런 공급 폭탄, 입조 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하락기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19년에는 수도권에 입조 폭탄이 있었지만 잠깐 주춤하고 올라갔잖아요. 왜? 이때는 대세 상승하는, 한참 이제 허벅지에서 허리 위로 올라가는 이런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격파를 이겨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내려가는 중간에 입주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암울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만약 이런 몇 가지 그림들이 안 좋게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면 2030년이 돼도 지금의 고점을, 바로 얼마 전에 고점을 회복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구 좀 알려주시죠. 아, 대구요? 대구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요? 아, 대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이제 대구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미 이제 21년 초부터 제가 강력하게 가장 경고를 많이 했던 데가 대구였었죠. 네. 그래서 대구는 지금 이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일단 보시면 요게 이제 거래량이고 요게 이제 매물인데, 지금 이제 매물이 3만 건이 쌓여 있거든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근데 이제 거래량이 6월 달에도 1000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보신 것처럼 전세도 지금 12,000건이 쌓여 있는데, 전세도 뭐 지난 6월 달에 한 2,000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마저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가격이 지난 이제 연말부터 이렇게 보시면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 기준으로 연말부터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하락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한 8% 정도 지금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거품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KB 부동산 지수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시세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제 KB 부동산 지수나 한국 부동산원의 이 지수 통계 데이터 있죠.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네, 어떤 오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 지수 통계는 3배가 아니라 한 1.5배로 나와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거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동에 대한 이런 큰 이거는 비슷한데 상승과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다 이 데이터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KB 부동산 이제 실제 요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보시면 이제 쌀 때는 저평가 되었을 때는 소득 대비해서 이제 4배 정도 2009년 10년 이때는 보시면 이제 대구 아파트 가격 소득 대비 거품이 거의 없죠.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거품이 몇 배까지 늘어났냐면 8.7배 거의 2배까지 늘어났다 지금 좀 줄어들어서 7.6배예요. 근데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죠. 역사적인 평균이 지난 2008년 이후에 역사적인 평균이 5.9인데요. 지금 7.6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려도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 대비해서도 너무너무 지금 비싼 상황이다. 그 다음에 물가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럽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를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이때는 이제 물가 대비 저평가 됐었죠, 아파트 가격이. 네. 근데 지금은 물가 대비해서 몇 프로 고평가냐면 87%.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온 이 상승폭보다 아파트 가격 올라간 상승폭이 87%더 크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또 알려지고 중요한 데이터인데 소득 대비해서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대비해서 집값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데가 주택 구매력지 데이터인데 얘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76.3이에요. 역사상 가장 안 좋죠. 얘가 지금 이렇게 높을 때 2009년, 10년 이럴 때 사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근데 지금은 역사상 가장 안 좋아요. 76.3이고 얘때가 124니까 와 이게 도대체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지금 한 60-70% 정도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대구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요 매도세 파란색 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빨간색 선이 매수세인데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전세 수급마저 지금 파란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입주 폭탄이고요. 근데 올해는 아주 많지는 않죠. 근데 내년, 내후년, 25년까지도 어때요? 계속 많아요. 그리고 25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만 지금 33,000 거의 34,000세대가 지금 입주문에 대기하고 있다면 지금도 이제 전세가 넘쳐나는데 그러면 이때 이 입주할 때 이거 잔금 어떻게 맞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구에 뭐 이제 세대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인구 수는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인구 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는 어찌됐건 세대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쌓여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분양 무덤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구가 지금 하락하는 거는 지금 초입이다. 내년, 내후년은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구에 뭐 조정지역 해제됐다라고 그날 KTX 만차돼가지고 예, 봤는데 아주 폭탄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가 뻔히 보이잖아요. 뭐 대구에 수성구는 안 내리고 인천에 송도는 안 내리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 안 좋아지면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시장이지만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상황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